자, 오늘은 75페이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명지라는 것이 P이면 Q이다 해서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이 가정 부분에 있는 P가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있는 Q,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가 부분집합이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걸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걸 앞에서 이제 배웠다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이 P라는 조건, 이 Q라는 조건이 저게 과연 충분 조건인가 필요 조건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충분과 필요가 왜 저런 단어가 붙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이게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를 그냥 알아내는 것만으로 일단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해서 P면 Q이다 해서 얘가 만약에 이러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작은 쪽에 있는 애, 요 작은 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 그러고, 요 큰 쪽에 있는 애, 큰 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 불러. 자, 얘네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들이야.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조건, 요 뒤에 있는 조건이 과연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거 갖다 이제 물어볼 건데, 따지는 방법은 진리집합 관계를 따진다는 거지. 진리집합 관계를 알아보고 진리집합 관계에서 작은 쪽에 있는 게 충분, 큰 쪽에 있는 게 필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충 그냥 이렇게만 하나만 딱 외우고 있어. 아, 작은 쪽이 충분이구나 이렇게만 외우고 있고, 나머지 큰 쪽은 필요인데 그거 그냥 빼고 그냥 작충만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살펴보면은 명제에 P면 Q이다가 참이다를 기호로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내고, 이때 P는 얘가 주인공이지. P는 Q이기 위한 생략 가능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어쨌든 P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얘가 주어야 얘가 주인공. Q는 P이기 위한 Q가 아니고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어쨌든 Q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지. 자, 요 말 그대로 집합관계로 따져보면 이렇단 얘기야. 이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작은 쪽에 있는 애 P가 충분이어야 되지. P가 작은 쪽에 있는 P가 충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큰 쪽에 있는 Q, 그지? 큰 쪽에 있는 Q가 필요다 이렇게 된다. 또 우리가 진리집합 관계를 따지다 보면은 이 P하고 Q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서로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럴 경우에는 얘가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니까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반대로 Q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자, 예를 한번 볼게. 어떻게 따지는 건가? 우리에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P 조건은 X는 2라는 것이고 Q 조건은 X제곱은 4라는 것이야.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얘는 2라는 원소 하나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두 가지가 있겠지. 부분집합 관계를 따져보면 P하고 Q 사이에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본다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P는 Q이기 위한, 또 P가 작은 쪽이잖아. P가 작은 쪽이잖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또 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또 얘는 큰 쪽이잖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다. 2번에 보면 x는 2다. 그 다음에 3x는 6이다. P하고 Q하고 서로 진리집합이 2라는 원소를 가지는 같은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P하고 Q하고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도 말이 되겠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도 말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이제 진리지와 관계랑 같이 설명 나오는데 위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작은 쪽, P는 작은 쪽 P는 충분 조건이다. 바로 이해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큰 쪽에 있는 애 Q는 큰 쪽에 있는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되지? 만약에 두 개가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 그럼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되겠다. 자, 밑에 이해 하나 더 해볼게. 자, P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절대값 X가 2 이하이다. 또는 진리집합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Q 이렇게 나와 있네. X가 오버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 X가 오버 작다. 또는 그 I를 갖다가 수직선 상에 나타내 보면, 자 여기 볼까? 수직선 볼까? 수직선 상에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는 게 P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이만큼. 그럼 당연히 진리집합 관계가 Q하고 P가 있으면 P가 Q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가 되겠네. 그럼 P가 작은 쪽, Q가 큰 쪽. 작은 게 충분 조건, 큰 게 필요 조건. 볼까? 조건 P라는 아이가 충분 조건입니다. 조건 Q라는 아이가 필요 조건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필수 예제 11번 한번 보면, 자 다음 두 조건 PQ가 다음과 주어져 있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 P 조건이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Q 조건은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Q를 갖다 살펴보면 Q가 만약 X가 양수라면 X가 만족하는 게 없겠죠.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X도 양수인데 절대값 X도 무조건 양수니까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되어서 무조건 0보다 커지겠지. 그래서 이 Q를 만족하려면 X가 0 이하라는 이런 진리집합 범위를 가지게 된다. 근데 P를 보니까 얘는 X가 0보다 작단 말이야. 자 1번 정리해보면, 요 1번 정리해보면, 자 1번이 P가 요렇고 Q가 요런 거야 지금. 또 어떻게 되겠어?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 있으면 얘가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문제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P는 작은 쪽이니까 당연히 작은 쪽, 작충, 충분 조건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지. 자, 우리가 앞에서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때 진리집합을 가지고 따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물어보는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도 오로지 진리집합만 가지고 따지게 된다. 자, 2번도 안 보면 2번에 뭐 P가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이거는 0,0밖에 없죠. x, y가 0,0이란 얘기고, Q에 보니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0밖에 없습니다. P하고 Q가 진리집합이 같네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자 3번 볼게요. 오로지 진리집합만 가지고 따지게 된다. 자 2이다. Q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다는 뭐야? 이런 애들도 괜찮고 이런 애들도 괜찮지. 즉 정삼각형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Q는 딱 정삼각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갈 수는 없죠.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자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큰 쪽이 되겠네. 요것은 충분 조건이 되겠다. 큰 쪽이니까 충분 조건 아니지. 큰 쪽이니까 필요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충분 조건, 2번은 필요 충분 조건, 3번은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 넘어가면, 자, 두 조건이 있는데 P는 이렇게 생겼고 Q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뱉어놨습니다. 그 말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작다. P라는 범위가 Q의 범위에 포함되라.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밑에 그림 잠깐 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이 P 조건이 Q 조건에 포함되라. 이렇게. 또 이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수 A는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5 이상이면 되겠네. 둘 다 꽉 찬 동그라미니까 답은 A가 5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x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27이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것이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얘가 이렇게 크단 이야기지. 또 이게 뭐가 참이냐면 x제곱 플러스 3a의 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면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요게 참이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 필요 조건이 되려면 저게 참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0이 아니다. 라는 말 때문에 저게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갖다가 대우로 만들어주면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이란 말이야. 지금 이거 대우 만들어 준 겁니다. 대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죠.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의 x 플러스 27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 이렇게 해서 a는 4 이렇게 실수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문제 풀어. 뒤에도 풀을까? 13번도 해볼까? 자, 13번 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는데 이거는 얘가 주어입니다. 나 P는 나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했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필요 조건. 얘가 큽니다. 이렇게. 요게 항상 옳다는 거죠. 저게 항상 옳다. 또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진리집합을 집합관계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P의 여집합 이렇게 Q의 여집합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요거랑 말뜻이 똑같은 게 P 돌아가고 Q 그죠? 여집합 반대 반대가 안 됐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인데 P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반대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생각을 해도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기 중에서 바르게 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옳은 게 3번이래. 3번 한번 볼까? P와 Q의 교집합은 P다. 예, 바로 보이네요. 이쪽 그림에서 한번 볼까? 여기 이쪽 그림에서 자, P라는 것은 P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P랑 그 다음에 Q는 요 Q 여집합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고 바깥쪽 이렇게 되겠지. 그거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여기 역시나 P랑 같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명제의 증명 가보도록 하자. 자, 명제의 증명을 하기 전에 일단 정의와 증명과 정리에 관해서 살펴보면 정의라는 것은 그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국어사전, 수학사전 이렇게 열어봤을 때 나오는 용어의 뜻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명이라는 것은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는 참임이 증명이 이미 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증명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갖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정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는 성질 중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에서 시작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에서 시작된 증명을 잠깐 설명을 해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다까지만 이등변 삼각형이야. ABC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서 내가 꼭지각 A의 각 이등분선을 이렇게 내리면 각 A의 이등분선을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쪽 삼각형하고 저 왼쪽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두 개가 S, A, S 합동이 되죠.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합동이기 때문에 두 밑각 두 개가 이제 대응각인데 이 두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정리로 끝나게 되는 거지. 그 중간 과정 정의에서 정리로 넘어가려면 중간에 무슨 과정이 들어간다? 방금 본 것처럼 증명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뜻이기 때문에 증명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용어의 정의, 용어의 뜻, 정의가 되겠고, 정리를 갖다 쓰려면 일단은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갖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냥 뭐 도형의 성질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들로 다 외우고 있는 것들이지. 밑에 2번도 보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그지? 사전에 찾아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도 평행사변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요 뜻이 나와 있다고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나와 있다고. 또 뭐 그 다음에 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가지고 증명 과정을 거쳐서 평행사변형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정리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라고 중학생 때 배웠던 것들은 다 저런 식으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이끌어낸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정의와 정리를 구분해 보자 이런 거보다는 지금 증명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갖다 알아보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해. 그래서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을 갖다 알아보자. 명제를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은 직접 증명하는 겁니다. 직접 증명이라는 거는 방금 봤듯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을 해서 두 밑각이 같다라는 거를 갖다가 그냥 바로 증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명제 자체를 갖다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직접 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범위에서 고일 범위에서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기류법입니다.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뒤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 보러 갈게. 일단 명제를 먼저 좀 볼게요. 자,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이며 A 또는 B는 짝수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걸 증명을 하래요.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이걸 증명을 지금 하랍니다. 이거를 이 상태로 가만히 냅두고 증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증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그대로 대우로 만들 겁니다. 대우를. 대우는 어떻게 되지?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a, b가 홀수이다. 요걸 갖다 이제 요게 이제 대우를 만든 건데 요거를 가지고 직접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직접 증명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명제 대우를 말하시오 해서 됐고, 그다음 2번에서 이제 증명하시오 했는데 A 그리고 B가 홀수라 했으니까 A를 2n 플러스 1, B를 2n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 m하고 n이 자연수가 아니게 되네. 우리 mn을 자연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합시다. 2n-1, b는 2n-1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m과 n은 자연수입니다. a하고 b가 자연수라는 건 저 명제의 대전제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뭐해? a하고 b를 두 개를 곱해 볼 겁니다. 결론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지. 두 개 곱하면 2m 빼기 1, 2n 빼기 1 이렇게. 또 이게 4m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플러스 1, 2로 묶어서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이게 자연수가 되거든요. 자연수라고 할 수가 없네. 저기 mn이 막 1이거나 이러면은 0부터 시작할 수도 있네. 또 뭐 자연수하고 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저기 자연수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됩니다. 어쨌든 얘가 2로 묶여서 나오는데 뒤에 하나가 남아. 이게 무슨 말이야? 홀수란 얘기지. 자,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A하고 B가 홀수다 해서 2n-1, 2n-1 이렇게 잡았습니다. 2n-1, 2n-1. 두 개 곱했어요. 곱해서 식을 쭉 정리해 봤더니 2로 묶여 나오고 뒤에가 1이 나와. 그러니까 홀수다. 이렇게 된 거지. 증명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할 게 뭐였지? A하고 B가 홀수이면 곧 B 홀수이다. 그대로 직접 증명했죠. 가정부터 출발해서 결론까지 이르게 증명을 다 했습니다. 요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원래 주어진 명제는 이거였어요. 이거 문제에서 원래 주어진 건 이거.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정부터 출발해서 결론으로 직접 증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류법 가볼게. 자, 기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을 갖다가 일단 부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명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명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명제의 결론을 갖다 부정해 버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증명을 합니다. 그 부정이 된 결론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순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모순된 상황이. 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는데 그게 틀렸어. 결론을 부정했는데 그게 틀렸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아, 결론이 맞구나. 이렇게 결론이 참임을 보이는 거야. 그렇게.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 부정의 부정은 참이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보면 명제에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을 하래요. 명제 주어진 명제가 이겁니다. 루트 3이 유리수임을 증명하라. 이 너무 뻔한 명제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뻔한 명제라서 직접 증명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기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다. 너무 뻔한 명제여서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했으니까 유리수이다. 이렇게 해놓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기류법이라는 게. 그래서 명제를 부정하시오 해서 부정했어요. 그래서 2번에 이제 증명하시오 했잖아. 또 2번 답은 또 이렇게 출발합니다. 루트 3은 유리수이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결론을 부정해놓고 출발을 하는 거야.
루트 3은 유리수이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또 루트 3은 유리수니까 또 루트 3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A하고 B는 정수고 이런 식으로 루트 3을 나타낼 수 있겠네. 근데 정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미 얘네들이 저게 다 돼 있는 약분이 이미 다 돼 있는 기약분 상태라고 합시다. 또 A하고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해놓고 얘를 갖다 양변에 B를 곱하면 B 루트 3이 A가 되겠고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하면 3B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숫자 3이 나와 있다라는 건데 자, 좌변에 숫자 3을 가지고 있으면 이 우변에도 소인수로 숫자 3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변에도 우변에 있는 아이가 소인수로서 이 A 제곱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 안에 숫자 3이 들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 A라는 아이가 3을 포함한 어떤 아이로 소인수 분해될 수 있다는 거지. 3을 포함하는 어떤 아이로 소인수 분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A가 3의 배수라고 지금.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약분되네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어디에? 우변에 이번에는 3이 남았어요. 이제 우변에 3이 남았어요. 또 좌변에 어떻게 돼야 돼? 이 B제곱이라는 아이가 소인수로 3을 가져야 된다고. 또 얘는 이렇게 되지. B라는 아이가 3을 소인수로 가져요. 3 곱하기 뭐 T 이렇게 할까? 3이라는 아이를 소인수로 가져요. 즉 B가 3의 배수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또 결론은 어떻게 돼? A가 3K이고 B가 3T야. 문제에서 분명히 A하고 B는 뭐라 그랬는데 A하고 B는 서로 소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A는 3K이고 B는 3T고 둘 다 3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는 서로소가 아닌 게 나왔단 말이지. 아, 모순된다 이거야. 아, 모순된다. 자, 이게 왜 모순이 발생했느냐? 이거 뭐야? 결론을 갖다 부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쭉 왔더니 모순된다 얘가. 또 결론을 부정한 게 틀린 거잖아. 결론을 부정했는데 이게 틀린 거잖아. 루트 3은 유리수이다라는 게 틀린 걸 보인 거야 지금. 아, 또 루트 3은 뭐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기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 들은 거라서 뭐야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몇 번 해봐야 됩니다. 몇 번 해봐야지 얘네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절대부등식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이라 우리 등식에는 우리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존재한단 말이지. 방정식과 항등식 이렇게 존재하는데 부등식에는 x의 범위에 따라서 그지? x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걸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 부등식 전부 다 조건 부등식이죠. 네,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 지금 배우는 거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그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또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항상 0보다 크다. 당연하죠. 요런 것들. 좀 크게 볼까? 요런 것들. A제곱은 0 이상이다. 요런 것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A하고 B가 실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A하고 B가 실수일 때.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B는 0이다. 이건 부등식이 아닌데 뭐 어쨌든
그래, 절대값 a제곱이랑 a제곱은 서로 같다. 절대값끼리 곱한 건 절대값을 서로 분해하거나 합치거나, 곱하기는 분해하거나 합치거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양수가 보장됐을 때 이 부등식을 제곱해도 괜찮다. 두 개 다 루트 씌워도 괜찮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부등식, 우리가 이제 절대 부등식을 증명할 건데, 요거지 우리가 막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를 일단은 큰 그림만 보자면 이래. 우리한테 어떤 절대 부등식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지를 우리 보고 증명하라는 거야, 이제. 또 속해져 있는 모든 값을 갖다 다 대입을 해서 참인 걸 알아보느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 성질들을 가지고 쟤를 갖다 증명을 할 거란 말이야. 거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2번 내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를 우리 그 꼭지점 구하는 거 있잖아. 완전제곱 만드는 거.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상이거든. 저 2번 성질 가져온 겁니다. 지금 2번 성질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2를 더하면, 양변에다 2를 더하면 걔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증명 다 한 겁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이 명제는 뭐냐? 참이다. 어떤 x값이 들어와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런 식으로 2번 같은 내용을 이렇게 식으로 이제 갖다 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 뒤에서 절대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들을 풀면서 사용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그 위에 설명한 이거 완전 제곱 되는 애들이죠. 이거 완전 제곱 되는 애들이고, 요거는 완전 제곱 되면서 어쨌든 0보다 큰 애들. 얘네들도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 이렇게 됩니다. 밑에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얘는 꼭지점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는 제곱 더하기 양수 곱하기 제곱이라는 거야. 어쨌든 0 이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완전 제곱 나옵니다. 당연히 0 이상이겠죠. 우리 세 번째 거는 이거 요렇게 바뀌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호는 같을 때 성립한다. 까지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절대 부등식에서 대표적인 I,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대표적인 I입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할 때 쓰는 방식. A라는 숫자가 주어지고 B라는 숫자가 주어졌어. 우리 뭐 점수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 80점, 국어 100점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돼. 평균 내라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잖아. 그거예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잖아. 딱 그겁니다.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 기하 평균은 도형에서 사용하는 평균입니다. 가로가 8, 세로가 10이면 그거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길이 같아졌을 때 정사각형 한 변 길이, 뭐 이런 의미를 갖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크기 관계가 항상 이렇게 성립을 한대요. 증명해봐라. 그러면 얘를 갖다가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서로 빼본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여기 이제 그 앞장에서 설명한 거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0 이상이면 앞에 게 크다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 해서 두 개 뺄 겁니다. 증명하려니까 밑에 다 써져 있네. 두 개를 서로 뺄 겁니다. 앞에 거에서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통분해서 올려놨죠. 완전제곱 만듭니다. 완전제곱 만들었어요.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지 결론이. 이때 는 0이 되려면 루트 a랑 루트 b가 서로 같아야지 는 0이 됩니다. 즉 a랑 b랑 같을 때란 얘기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보고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그래요. 등호 성립 조건. 요게 절대부등식을 보면 뭐 어떤 a라는 i가 있는데 걔가 0보다 크다라든가 a에다가 더하기 b를 했는데 걔가 0 이상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는 형태라고 친다면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는 없으니까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런 경우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절대부등식 나오면 이게 언제 등호가 성립을 하는지를 갖다 옆에 조건을 같이 적어줍니다. 그걸 등호 성립 조건이라 그래요. 자, 이제 a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신기하지?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a라는 i가 있고 b라는 i가 있으면 그 나누기 있고 루트에 ab 요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원래 생긴 모양이거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요 2를 갖다가 이쪽에다 갖다 줘요.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지금 라지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스몰 a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라지 b에 해당하는 게 요거 a분의 4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a 플러스 a분의 4라는 녀석은 2배 루트에 요거 이제 a랑 b랑 서로 곱한 거죠. a 곱하기 a분의 4가 오게 된다. 그럼 그게 요게 루트 4니까 4 이렇게 되겠죠. 2 곱해서. 또 지금 어떻게 된 거지? a 플러스 a분의 4가 4 이상이다니까 얘는 최소값이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론만 다시 적어볼까? a 플러스 a분의 4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걸 알았어? 4 이상이 되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4야. 됐죠?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된다?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요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 된다. 됐죠? 정작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하면서 주어진 요거 있잖아. 이만큼 얘네들은 아까도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거 절대부등식이에요. 어떤 a, b값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면 어떤 a와 b가 들어가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절대부등식 하나를 배운 거야. 또 우리가 배운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문제 유형을 하나 말해보자면 양수가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합이나 곱이 나와 있는데 최대 최소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로 푸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이슈바르츠 가기 전에 뒤에 가서 문제를 하나 풀고 옵시다. 자, 요런 유형들입니다. 양수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곱이 나왔고 합의 최소값 물어본다. 합이 나와 있고 곱의 최대값 물어본다.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지금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적어보면 이래요. 그럼 x 플러스 2y는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xy가 지금 얼마라고 이게 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8이 16, 8이다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x 플러스 2y가 지금 뭐야? 8 이상이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됩니다. 등호성리 조건은 어떻게 돼? 등호성리 조건은 x랑 2y랑 같을 때가 등호성리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x 플러스 3y는 산술기하에 의하면 두 개 곱한 거 6xy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조편이 얼마야? 지금 12란 말이죠. 이게 12는 2배 루트의 6xy니까 나누면 6되고 제곱하면 36 다시 6을 또 나누네. 또 xy는 xy는 6 이하다. 이렇게 돼서 최대값이 6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주어진 애를 가지고 걔네를 갖다 그냥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 그 산술기하 그 틀 있지, 그지? 그 틀에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그 틀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과 합이 일정한 곱이나 합이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한 숫자가 나왔을 때 걔네들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그동안은 또 뭐 어떻게 해결했었느냐? 이거 갖다가 는 k 이렇게 놓고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서 뭐 x는 k-2y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해서 y에 대한 2차식 찾고 그 후에 꼭지점 구해갖고 k는 뭐 식갱이해서 막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쟤네들이 이제 실수니까 0보다 크고 이런 거 이제 따져가면서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산술기하 쓰면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산술기하는 요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앞장에 85쪽에 여기 코시-슈바르츠 보러 갑시다. 코시-슈바르츠. 코시-슈바르츠는 주어진 아이들이 일단 양수가 아니라 범위가 좀 더 넓죠. 실수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식을 보면 이렇게 식이 생겼는데 뭐 증명하는 과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앞에 거 뒤에 거 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한 다음에 쭉 정리하면 완전 제곱 나옵니다. 예. 끝이에요. 증명은 저게 완전 제곱 나옵니다. 오히려 코시-슈바르츠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여기 보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괄호가 일단 이렇게 있고 제곱 밑에 a가 있고 제곱 밑에 b가 있고 제곱 밑에 x가 있고 제곱 밑에 y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특이하게 이야기를 하지. 제곱 밑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a하고 첫 번째는 x랑 두 개 곱해진 게 여기에 오는 겁니다. 여기 b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곱해져서 여기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3개짜리도 가능해요.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있지. 요 a하고 요 x랑 곱해진 게 여기 오는 겁니다. 요 b랑 요 y랑 곱해진 게 여기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랑 z랑 곱해진 게 cz가 오는 거고 그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거 언제 했어? 지금 했어. 이미. 항상 성립해. 끝이야. 이제 우리 그냥 이거 갖다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코시-슈바르츠를 갖다가 쓸 겁니다. 코시-슈바르츠 밑에 여기 예제가 있는데 코시-슈바르츠를 사용하는 문제들은 일단은 문제에서 뭐가 보이냐면 실수가 보입니다. 산술기하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는 문제의 양수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문제 일단 숫자 범위가 실수라고 나와 있어야 돼. 실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나와 있지? 제곱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제곱이 나와 있거나 또는 루트가 나와 있거나 그렇게 나와 있을 때 제곱이 나와 있거나 루트가 나와 있으면 이거 코시-슈바르츠 이용해서 푸는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주어진 거 이렇습니다.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살짝 조립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와 있고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
얘가 여기가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다. 이게 코이슈바르츠입니다. 그럼 a제곱 b제곱은 여기는 얼마야? 2 되겠고 여기는 얼마죠? 5 되겠고 그치? 또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루트 10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a분의 x 두 개 이제 곱해서 가져오는 얘네 있잖아. 곱해서 가져오는 얘네들을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 이렇게 따집니다. a분의 x b분의 y 위치만 보면 되니까 괜찮죠. 아까 세 개짜리 한번 보러 갈까요? 세 개짜리는 어떻게 돼? 세 개짜리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 그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코슈바르츠 문제 한번 볼게. 아까 얘보다는 요게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실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곱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합 나와 있고 값을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일단은 문제를 딱 읽자마자 실수인데 제곱 나와 있고 합이 나와 있고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거 코이슈바르츠로 푸는 거 아니야 하면서 틀을 일단 짜놓습니다. 이렇게 짜놓고 제곱 들어있는 애들이 이쪽 편이지 좌변 여기다 적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그 다음 4x 플러스 3y가 여기에 들어갈 리는 없잖아. 그치? 4x 플러스 3y가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진다면 이 4x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4x는 이 제곱 밑에 있는 x랑 여기 제곱 밑에 있는 4하고 x랑 곱해져서 4x가 된 거지. 형태만 보자. 형태만 저게 진짜 성립해요? 그건 앞에서 이미 뭐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서 지금 증명을 다 했잖아. 우린 그냥 갖다만 쓸 거야. 저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애야. 갖다만 쓸 거예요. 대신에 그 틀에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곱 밑에 여기 y 있지. 여기 3y가 있거든. 또 여기 뭐가 와야 돼? 여기 3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형태를. 그럼 여기는 이제 25가 되겠고 여기는 주어진 게 4네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애고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100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가 되겠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4분의 x는 3분의 y 이때 성립을 한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 코이슈바르츠 형태에 그대로 맞춰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여기가 3x 플러스 4y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네요. 3제곱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되겠죠. 3x 4y 이렇게. 대신 지금은 이걸 모르는 거고 얘하고 얘 값을 알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어차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자, 또 뭐 절대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 평면 사이의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는데 이 닭장의 밑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길이를 x라고 보고 요 길이를 y라고 봅시다. 또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의 제곱이다. 요게 주어져 있고 밑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밑면 넓이가 뭐냐면 2분의 xy거든요. 2분의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x랑 y는 뭐지? 지금 길이니까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 나와 있으니까 코시슈바르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뭐야? xy예요. 산술기하란 얘기지. xy 산술기하. 적어볼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상이다. 2배, 2개 곱한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또 이쪽이 지금 얼마지? 400. 2xy. 그럼 xy는 200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xy가 200 이하네. 근데 우리는 지금 xy가 아니라 2분의 1 xy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2로 한 번 더 나눠 볼까요? 2분의 xy가 100 이하다. 닭장의 밑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다? 100이다. 100 이하니까 100이 제일 큰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100이 된다. 이렇게 구해진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식을 잡아놓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 식으로 잡아놓고 쳐다보니까 얘는 산수기하로 푸는 거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연습 문제 해야 되는데 앞에 그 건너뛰고 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 설명을 조금 더 하러 갈게요. 몇 페이지 갈 거냐면 여기 86쪽 보충학습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그 이미 사실 중학생 때나 이럴 때 이미 배운 건데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빼본다. 서로 빼서 양수가 나오면 앞에 놈이 큰 거, 음수 나오면 뒤에 놈이 큰 거, 뺐는데 0 나오면 서로 같은 거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뺐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뭐 루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빼면은 바로 양수다 음수다 판별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서로 제곱을 해서 뺀 다음에 앞에 놈이 크면 앞에 놈이 크다. 양수 나오면 앞에 놈이 크다. 서로 뺐는데 음수 나오면 뒤에 놈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제곱을 해서 빼기 때문에 이 양수라는 게 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양수가 하나 음수인데 제곱해서 빼버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대부분 루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곱해서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서로 나누어서 1보다 크냐 나누어서 1보다 작냐 이걸 따지는데, 나누어서 1보다 크면은 위에 놈이 큰 거고 나누어서 1보다 작으면 밑에 놈이 큰 거고 1이면 같은 거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거나 b가 간단히 정리가 되는 경우는 쟤네들을 서로 나누어서 빼본다 이렇게 합니다. 밑에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1번은 서로 빼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해봅니다. 밑에 풀이 참고하세요. 풀이 좀 볼까? 이거 해봐라. 이거랑 이거 두 개의 대소관계 비교하라. 빼봅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걸 해봤더니 쭉 넘어왔더니 이까지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게 0보다 크네? 주어진 조건 때문에 이게 0 이상이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 두 개 빼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빼면 빼기 이렇게 돼요. 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각각 뭐 한다? 각각 제곱을 해서 빼줍니다. 제곱을 해서 빼줬더니 여기까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또 여기서 루트 A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네가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항상 A가 음수면 루트 A가 클 거고 0이면 같을 때고 양수면 같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A가 양수면 서로 같을 것이고 0이어도 같을 것이고 A가 음수면 절대값 A가 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이런 관계가 있어요. 또 여기가 범위가 확실하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의 60제곱과 6의 20제곱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그 뭡니까 지수를 각게 맞춰줍니다. 하나는 2의 3의 20제곱 2의 60제곱이죠. 하나는 6의 20제곱, 또 하나는 8의 20제곱이고 하나는 6의 20제곱이잖아. 그럼 당연히 밑이 큰 놈이 크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그거 식으로 말을 해봐. 밑이 크면 크니까 라고 말고 식으로 말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6의 20제곱과 8의 20제곱을 나누면 얘가 1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중간까지 한번 거칠까? 6의 8의 20제곱이니까 얘는 1보다 크거든요. 이렇게. 또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 놈이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게 이제 3번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배운 내용은 그거죠. 크기 관계 비교하는 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크기 관계를 비교하는 법. 직접 빼본다, 제곱해서 빼본다, 나누어 본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해서 끝났네요. 그 시간이 좀 짧은 시간에 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 그냥 문제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 그 정도만 지금 가르쳐 준 거고 이거 말고 뭐 다른 문제 풀이법 여기서 왜 이렇게 나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설명 안 한 상태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느라 수고했어요. 마칩시다.